그리고 회로를 봤더니 인덕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저항이 들어있으니까 RL 회로의 타임 컨스턴트를 알 수 있느냐, 즉 여기서 L분의 R이라는 타임 컨스턴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시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저항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저항을 이렇게 봤더니 야 이거는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고 더 이상 간단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직렬 병렬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직렬도 아니고 병렬도 아니고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저항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풀 줄 아는 사람들은 풀 수 있고 풀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당황하다 못 푸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최종 폼은 이거예요. 최종 폼은 RL 회로라는 걸 아니까 인덕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야. 이퀴벌런트 서킷이에요. 이퀴벌런트 서킷을 만들기 위해서 인덕터는 여기 38mH 헨리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저항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죠. 즉 결국 보면 타임 컨스턴트를 구한다 그러면 타임 컨스턴트 타우는 L분의 R입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를 첫 번째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물어보는 거냐면 이 저항 이퀴벌런트 서킷의 R 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L 값은 주어져 있으니까 R 값을 구할 수 있냐, 간단하게 이 식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푸는 방법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져 있는 값은 기존에 알고 있는 방법으로 풀기에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풀면 되는데 좀 더 펀더멘털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는데, 문제는 식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 식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 장난을 막 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값을 구해야 돼.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값이란 건 여기 이렇게 딱 뜯어놓고 여기서 이 오른쪽을 바라봤을 때 야 너희들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그래 저항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병렬 그리고 직렬의 그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더 이상 간단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을 가지고 결국 저항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y equal ax라는 값, 즉 뭐냐면 v equal i r이라는 값을 r에서 r에 해당되는 게 저항값이에요. 저항값. 이건 다 알죠. 이것들은 우리가 보통 어디서 적용하냐면 소자에서 적용하잖아. 소자가 하나가 있으면, 그죠? 소자가 하나 있으면 이제 소자 여기서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소자에서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터미널에서 적용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터미널에서 요 양단을 V라고 잡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잡으면 V와 I와의 어떤 관계, V와 어떤 요거의 I와의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을 구했을 때 얘네들은 분명히 선형적인 회로 식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AX 형태로 나올 거야. AI 형태로 나올 거야. AI 이렇게 형태로 나와. 그 앞에 해당되는 이 A의 값이 바로 저항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값은 바로 계산이 안 돼. 그냥 식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한 뭐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책에서는 메쉬 방법을 이제 사용해 주는데, 자 여기서 메쉬를 딱 잡고 노드 볼티지를 사용해 줄까 메쉬를 쓸까 하다가 여기서는 그냥 메쉬를 이제 사용해 줍니다. 자 메쉬를 사용해 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메쉬를 하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메쉬를 하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메쉬를 하나 잡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또 메쉬를 하나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메쉬 1과 메쉬 2를 잡을 수가 있고, 그 메쉬 1과 2에서의 우리가 KVL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쓰냐면 자 요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하는데, 자 볼티지 드랍을 우리가 먼저 계산하면 I의 방향과 요 볼티지 드랍을 계산하는 방향이 같죠. 그러면 I1에다가 무엇을 계산하냐면 저항 1을 계산해줘. 1. 그럼 여기서 떨어지는 볼티지 드랍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우리가 I1이라고 하는 요 내부의 메쉬에서 흐르는 커런트에다가
요 저항을 흐를 때는 요 반대 방향의 I2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I2에 흐르는 전류를 빼주게 되면 그만큼에다가 저항 값을 곱해주게 되면 거기서 떨어지는 볼테이지 드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쪽으로 또 이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전류가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또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합시다. I 이렇게 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거는 V와 FI와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I에 여기 흐르는 게 지금 이렇게 I라고 이렇게 잡아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둔 상태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이 메쉬의 방향에다가 I의 방향에다가 I1의 방향이죠. I1의 방향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여기 방향 터미널 볼티지처럼 터미널 커런트처럼 흐르는 요 방향과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얘를 빼줘요. I를. 이렇게 되면은 요 값이 맞나요? 잠깐만. 네, 요 값이 이렇게 0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I1. 자,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들을 정리하면 자, I1이 몇 개가 있냐면 I1 하나, 둘, 여긴 또 곱하기 2니까 2개, 3개, 그리고 4개가 있으니까 4I1이 되고요. I2는 몇 개가 되냐면 여기 2개가 되니까 2I2가 되는 거고 그리고 equal I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식을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똑같이 이번에는 어디서 정리를 해주냐면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볼티지 드랍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요쪽에서 가는 거는 I2예요. 그래서 I2 방향에다가 요거를 빼주는 거죠.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얘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얘는 뒤로 가려는 거니까 I1을 빼주고 곱하기 여기 저항값 2 그리고 여기서는 I2 외에 바깥쪽에 흐르는 전류가 없으니까 I2에다가 2를 곱해주고 더하기 이쪽에서는 이렇게 흐르는데 그럼 I2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전류를 생각해 보면 I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I2에다가 I를 빼주고 여기 흐르는 저항 1을 계산하면 0. 이것도 여러분들 전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식이 좀 더 미리 좀 계산을 해서 보면 마이너스 2I1 플러스 5I2 이퀄 I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1번 요거 2번 이렇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I1과 I2에 대해서 식을 이제 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식을 풀 수가 있어. I1과 I2에 대해서 식을 풀면은 우리가 I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전개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볼테이지 드랍을 이제 그러면 그렇게 잡아서 그럼 I1, I2만의 관계만 나오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요 V와 요 양단에 걸리는 터미널 볼테이지와 요 커런트 요 두 개의 관계를 구해야 돼. 그럼 V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V. 이 V는 하나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V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존재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볼테이지 드랍이 발생해야 되는데 패스를 따져본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패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뒤쪽으로 삥 돌아서 떨어지는 패스도 생각할 수가 있고 볼테이지 드랍은 여러 개죠. 혹은 볼테이지 드랍은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일로 가는 것도 똑같은 볼테이지 드랍이 나오는 패스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돌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패스라는 거는 이런 거 패스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V라고 한다면 V라는 값은 우리가 그중에 식으로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뭐 하나 풀어볼게요. 그냥 일단 이렇게 풀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그럼 V라는 값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V는 자 여기 I1에서 그러니까 여기로 떨어진 걸 생각해 보면 V라는 거는 저항값 1에다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죠, 그죠? 흐르는 I에다가 무엇을 빼주냐면 I1이라는 걸 빼주고 플러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니까 I에서 I2를 빼주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이게 해당되는 V에 대한 값인데 요거를 정리하려고 보면 I1, I2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결국은. 이거는 2I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I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결국 I1과 I2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 저항 I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해 준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4I1 마이너스 2I2 이퀄 I가 되고 마이너스 2I1 플러스 5I2 이퀄 I. 자, 이렇게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굳이 뭐 행렬을 써서 여러분들이 풀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계산해 주면 아래쪽에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요거는 서로 없어질 거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곱하기 2에서 정리를 해주면 8I2 이퀄 3I 이렇게 나올 것 같고 I2는 8분의 3I 이렇게 나오네요. I2를 넣어서 여기서 넣어서 보면 마이너스 2I1 플러스 8분의 3I 곱하기 5 이퀄 I가 되는데 마이너스 2I1은 3, 5, 15하고 여기 8분의 8I 마이너스 8분의 3, 5, 15 이렇게 빼주게 되니까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나? 분의 3 맞죠? 8분의 3. 예. 이렇게 되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I1 이퀄 8분의 7I가 됩니다. 그러면 I1은 16분의 7I가 되겠네. I1은 이렇게 나오고 I2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나온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I1에다가 넣어주고 I2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을 정리하면 2I 되고 마이너스 I1은 16분의 7I가 되고 마이너스 I2는 8분의 3I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16분의 계산하면 32에서 7을 빼고 마이너스 6을 빼는 요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V 이퀄.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63이 되고 V는 16분의 32에서 13을 빼면은 19가 되나? 13, 19I가 되는 것 같은데 16분의 19I 맞나? 16분의 19I 이렇게 주어지네요. 이렇게 16분의 19I가 주어졌는데 결국 이 식이 뭐냐면 요거를 여러분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보면 이미 예상은 한 거죠. 함수가 이렇게 V 이퀄 AX AI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앞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게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16분의 19 요것이 뭐냐면 저항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주어주면 되고 근데 저항값이 아닌 우리가 구할 거는 다시 보면 이퀴벌런트 서킷을 구해주면 이쪽에는 인덕터가 있고 이쪽에는 저항이 있는데 여기서 16분의
9, 요거는 38 미리 헨리 옴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것과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 타우 요 구해주면 되죠. 타우는 L분의 R 이렇게 주어지니까 L 밑에 넣어주고 넣어서 구하면 타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물어보는 핵심은 요렇게 식을 전개해서 이 저항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저항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저항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회로를 그죠? 이 회로를 갖다 놓고 혹시라도 하나라도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면은 이게 전개가 안 되는 분들이 여기는 인덕터가 있는데 인덕터가 왜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전류원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얘네들을 왜 식을 갑자기 대체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쪽이 그냥 터미널 볼티지야. 이렇게 전류원을 놓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터미널 이렇게 얘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냥 여기를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왜냐면 지금 이쪽에서 바라보는 저항값을 구하시오잖아. 이쪽에서 바라보는 저항값이라고 하면 이 인덕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터미널로 이렇게 잘라주고 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터미널로 잘라줬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거나 안 흐르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도 전류가 안 흐르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이쪽에는 어떤 큰 무엇인가 어떤 회로가 연결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회로에서 일어나는 볼티지 강화를 전압 강화를 우리가 그냥 퉁쳐서 V라고 해준 거고 그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퉁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신경 써주니까 굳이 이렇게 전류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메쉬로 해서 그것 나머지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알려드릴 팁은 이제 이런 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잖아요. 제가 이제 뭐 계산이 빠른 편이 아니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가는데 이거 되게 팁입니다. 꿀팁이야. 딱 회로를 봤는데 뭔가 이게 양쪽으로 패러럴하게 나오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 즉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패러럴하게 나오는 상태라는 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기 값이 막 1이 되거나 이런 거죠. 이렇게 1이 되는 거죠. 자, 1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이 저항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돼. 만약 1이 됐다라고 하면 저항을 무시해 버리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이 무시되니까 1하고 1을 더해서 2옴, 2하고 1을 더해서 2옴하고 2옴과 2옴을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바이 썸해서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형태의 회로를 이제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데 이런 회로에서 어떤 경우에는 금방처럼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계산이 간단한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잖아. 전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전류가 나눠지는데 무엇인가 저항이 아주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여기서 여기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로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로 가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여기서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데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에 정기적인 포텐셜이 같아 버리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어느 쪽으로든. 근데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정기적인 포텐셜이 이렇게 뭔가 밸런스가 딱 안 맞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발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양쪽이 상당히 이제 대칭적으로 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런 내부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시험 문제. 뭔가 이거 시험 시간은 저도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거 시험 문제 낼까? 이거 너무 복잡한데 최소한 10분 정도는 걸릴 텐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버리는 거지. 여기에 1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제가 했던 계획으로 막 계산하는 거고 좀 아는 학생들은 이거 딱 보고 이거 그냥 이거 무시해도 되네. 이쪽 계산하고 해서 되는 그런 경우도 반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캐치해서 여러분들을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살펴주라.